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다음날 월요일부터 재개가 되죠. 여러분들은 신세계를 맛볼 겁니다. 재개 첫날에 공시 폭탄이 발생할 겁니다. 무슨 공시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공시를 아주 그냥 맛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모두가 공매도가 재개되면 폭락한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사실 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실행이 되고 있는 시장이 정상 시장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증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차장고가 급변한 종목들을 좀 관찰해 보고요. 동학개미들이 유입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장입니다. 뭐든지 다 처음이면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 건 좀 감안하고 시장의 변화를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슈부터 보시죠. 자,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대상으로 공매도가 일부 재개됩니다. 자, 잔고량 감소 순위를 보시죠 한번. 자, 코스피입니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좀 포인트만 볼게요. 지금 보시면 대폭 중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LG 같은 것들이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다들 우려하고 있는데 가운데서도 잔고량이 감소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익숙한 종목들은 아니에요. 삼성 SDS 같은 것도 보이네요. 알파리츠 이런 것도 있네. 자, 그럼 잔고량 상승 탑10을 보겠습니다. 얘들이 중요하겠죠. 한국 특강 756% 상승했습니다. 대차 잔고가요. 이거는 지난주 한 주 동안입니다. 신세계 푸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신풍제약이 보이네요. 신풍제약이 굉장히 많은 대차 잔고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상상인 증권도 보이네요. 얘들은 뭐 한참 뭐 온레일 하다가 어떻게 된지 몰랐네. CS 윈드, 이거 태양광 관련이죠. 이런 종목들이 보이네요. 자, 코스닥입니다. 잔고량 감소. 이 와중에 감소한 애들은 뭐 코스닥 150에 안 들어가면 대차랑 관계 없겠죠, 현재. 장원테크. 얘네 요즘에 좀 오늘내일 하던데. 그 대차 잔고는 좀 많이 줄었네요. 뭐, 그닥 뭐 눈에 띄는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잔고량 상승 탑10을 보면 타이거 일렉이 5배가 올라갔습니다. 오, 이게 반도체잖아요. 아이엘 사이언스. 이거 별 관심 없는 종목이죠. 데보 마그네틱. 얘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제가 노리다가 못 들어갔죠. 제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흘러갔는데 저는 진입을 못해서 알고 배야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M 플러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죠. 얘들은 파우치 배터리 중에 파우치 관련주입니다. 헝가리 쪽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제가 잘 압니다. 현보 얘도 뭐 전기차 관련주라고 봐야죠. 이런 종목들이 장고량이 많이 올랐는데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순위권 안에 못 들었지만 HLB가 15% 올라갔습니다. 공매도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전 보여집니다. 일단 시즌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얘는 얘도 좀 지켜봐야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좀 보이죠. 에이빌 바이오, 코스닥 상위 종목들 특히 바이오 중심으로 대체 잔고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의 예상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공시가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그 공시에 겁먹고 다음날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첫날은 좀 무덤덤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갭 하락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초부터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시장의 분위기가 결정될 겁니다. 뭐 진짜 완전 대바람부터 뭐 공매도 재개로 뭐 한국 증시 폭락 우려 막 이렇게 기사가 도배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게스트라이팅을 당하겠죠. 그렇게 되면 좀 하락으로 시작할 거고 한마디로 돈 가진 자들이 시장 분위기를 형성할 겁니다. 아침부터 그 뉴스가 아침에 어떤 게 도배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만약에 뭐 폭락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렇게 도배되는 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하락을 이용해서 매집하려는 자가 많다는 그 반증이겠죠. 근데 뭐 공매도 재개에도 떨어지지 않아 이러면서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 이거 약간 낚실 거예요. 낚실 겁니다. 저는 일단 종가를 봐야겠지만 내일 종가 부근에서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를 매수해 볼 예정입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여겨지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단기적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이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일단 굳이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하방이든 상방이든 일단 관망할 예정이에요.
만약에 상방이다. 공매도가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막 불기둥을 뽑는다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면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그냥 볼 거예요. 뭐 하락하는구나 정도.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예, 공매도가 없어서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마치 공매도가 재개되면 한국 시장은 뭐 끝장났다, 뭐 빈집이 털린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약간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박스피가 지독하게 이어졌던 게 공매도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은 생각은 달라요. 3차 산업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종목들은 계속 우상했습니다. 그때 그건 저번에 저랑 한번 비교해 봤죠. 뭐 많이 비교할 것도 없죠. 뭐 삼성전자만 봐도 계속 우상했죠. 네. 시장 코스피는 시장의 평균입니다. 더군다나 나스닥이랑 코스피는 그 측정하고 있는 지표가 다릅니다. 달라서 뭐랄까? 그러니까 나스닥은 막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로 계속 구성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전체 코스피 종목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안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도 있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데 박스피에 갇힌 이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하면 너무 이게 침소 봉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포스톨라니의 개라고 했죠. 예. 이거 다시 설명드리면 나는 그냥 산책 직선으로 하고 있는데 걔는 뭐 여기 갔다 막 저기 갔다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 개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맞추려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막 용맹하게 막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러고 있어요. 제 코스닥 레버리지만 보셔도 그렇습니다. 매매 마크 찍힌 것만 보셔도 그냥 야 임마 그때 가지고 있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시장은 아주 무탈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삼성전자 흐름인데요.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에 주가는 상승했었습니다. 공매도랑 전혀 관계가 없었다. 공매도의 주 타깃이 될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코스피에서 가장 큰 대장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 두 차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보이시죠? 예, 이게 뭐 제가 뭐 그린 게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해제로 단기간 흔들릴 수 있겠지만 마치 그 미국채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단기간 흔들렸지만 변함없는 흐름을 보여줬던 것처럼 공매도 금지 해제도 매우 그럴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나 CMA 잔고량이 제가 방송 안 한 그 당일에 엄청나게 폭락했더라고요. 그러면 증시의 주변 자금이 다 빠진 거네. 어떻게 이게 바로 빤스런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건가? 절대 아니겠죠. 네. SKIT 청약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거 IPO를 지켜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러면 완전 양아치인데 그 정도에 넘어갈 사람은 없는 거죠. 전혀 미동할 필요가 없고 이 돈이 얼마큼 리턴 되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월요일 시장이 끝나고 금융투자협회 데이터를 보면 투자자 예탁금이랑 CMA 잔고가 상승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랏빚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부글부글 전 세계 부채, 금리 오르면 신흥국부터 터질 것. 와, 뭐 터진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마치 뭐 금리가 올라가면 그 부채의 내관이 터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맞으면 좀 맞다고 봅니다 이게. 예, 맞아요. 예, 그냥 신흥국부터 그냥 다 터져 나갈 거예요. 예, 근데 10년 뒤에 터질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중국발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오냐? 그렇지는 않다. 예,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오마의 현인인 워런 버핏이가 최근에 언론에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일단 시작부터 명제를 하나 만들면 이때까지 투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네, 투자라고 하면 그냥 워런 버핏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돼 있죠. 자,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애플 주식 매도를 후회하고 있다. 항공주는 워런 버핏의 올해 투자 조언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올 들어 애플 주가는 횡보하고 있지만 자, 횡보하고 있습니다. 체크하시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흐름입니다. 버핏 대장은 여전히 투자 매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플 주식은 아직도 엄청나게 싸다. 애플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라고 극찬했다. 사람들에게 자동차와 애플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포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뭐 현인이시고 유명한 셀럽이니까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야, 네가 뭔데 까냐라고 하면 저는 그걸 디펜스 할 만한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진짜 개소리도 정도껏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자 보세요. 애플의 주가는 횡보하고 있답니다. 애플 주식은 아직도 엄청나게 싸대요.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인 거 아시겠죠? 이분은 지금 보시면 매도했습니다. 애플 주식을 매도를 한 게 지난달 2월 말까지 매도했어요. 2월 말까지. 네, 2월 말까지 매도했습니다. 지금 5월이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만에 애플이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나요? 아이폰 12가 나오고 그걸 보더니 집에서 팝콘 먹으면서 그걸 딱 보더니 오 애플 뭐 이랬나요? 아니겠죠. 생각이 3개월 만에 바뀔 이유가 없죠. 지금 뭐 애플이 갑자기 뭐 다른 짓거리를 한 것도 아니고 모멘텀 자체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되게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자기가 한 행동을 까먹었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여기 답이 있죠. 올 들어 애플 주가는 횡보하고 있지만의 답이 있는 겁니다. 지금 팔았지만 애플 가지고 있죠, 이 사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주가를 방어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말이 맞다면 사야죠, 지금. 예. 이분이 향후 3개월 내에 지분을 늘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전 이분 진짜 이제 사람으로 안 볼 겁니다. 예. 그냥 주식에 미친 주식으로 장사하는 장사치로 볼 거예요. 저도 이분 오마이 현인이라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딱히 투자 노하우는 없어요, 이분. 그냥 사고 존버하는 거죠. 하지만 뭐 투자 업계를 잘 이끌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언동들을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보세요, 그럼. 왜냐면 예전에는 옳았다고 해서 지금도 옳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그 제시 리버모어 같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투자 파산해서 끝났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전에 옳았다고 지금도 옳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술주 사기다라고 했죠.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존은 안 사고 후회한다는 얘기했죠. 예, 물음표죠. 뭐야 이 사람? 항공주를 팔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델타 항공 추미해야 한다며 손절했죠. 물음표. 예. 애플 주식을 지속 축소하고 있는 사람이 애플은 지금도 싸다. 그렇습니다. 예, 말이 되나요? 예, 이상하네. 예. 아무리 이룬 업적이 있고 셀럽이라고 해도 맹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로직이에요. 이 정도면 욕 먹어야 되는데 욕을 안 먹고 있습니다. 예, 쿠이 보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말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는가? 저 워런 버핏이란 분이 애플 주식은 지금도 싸다라면서 애플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팔고 있고 이거는 가정입니다. 앞으로도 팔 건데 주가는 떨어지면 안 돼. 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예. 뭐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렇게 매우 여겨진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저 말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 애플은 지금도 싸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외신입니다. 잡에 대한 얘기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잡에 대한 얘기가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거고, 이제 아주 새로운, 여기 unprecedented라고 하죠. 새로운 fiscal stimulus. 자,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워닝. 이제 계속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진스라고 하면 뭐 열 몇 개 기업이 발표한다는 건데, 화이자죠. 그 다음에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발표합니다.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죠. 거기에 뭐 트래벨 관련주들도 발표하고요. 예, 그래 도진스의 종목들이 발표한다는 겁니다. Bad Speakers,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뭐 새로운 소식은 기대되고 있지 않답니다. PMI 데이터가 이제 나옵니다. 5월 PMI 데이터죠. 그때 중국 말고는 다 상승했어요. 예, 이번 달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는 상승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BOE,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미팅을 한답니다. 별다른 새로운 소식이 없죠. 자, 내신입니다. 주식 공매도 14개월 만에 부활했다. 5월 증시 괜찮을까? 라고 물음표하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강세장 기간에는 공매도 전략 자체가 플러스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향후 글로벌 경기 정상화 기대, 수출 실적 등을 고려하면 강세장 기조는 유효하다고 내다봤다. 자, 보세요. 이 말이 뭐 어우 좋아. 아주 그냥 비둘기 파고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도 if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만약에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만약 뭐뭐라면 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 로또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1억씩 드릴게요. 와 제가 막 1억씩 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언어의 함정입니다. 그냥 선심을 쓰는 얘기지만 내가 만약 로또가 당첨되면이란 이상한 확률 변수가 들어간 겁니다. 자 보세요.
강세장 기간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락하면 아 강세장이 끝났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 겁니다. 뭐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이렇게 나올걸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상화폐 계획대로 내년부터 세금 부과한다. 조세 형평성 지켜야 한다. 아, 아까 앞에서 우리 현인님을 제가 까는 아주 그냥 불경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예. 되게 웃긴 얘기죠. 형평성이란 아주 그냥 정의의 그냥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무슨 형평성이라. 네. 자, 주식과 다른 자산은 뭐 미국이나 일본,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과세를 안 하는 선진국도 많습니다. 네. 이게 잘못된 예시인 거죠. 과세를 하는 선진국만 가져온 겁니다. 이것만 봐도 뒤에 내용은 안 봐도 되겠죠. 예, 안 봐도 되겠죠. 버핏 단짝 먼 거, 비트코인 역겹다. 디스커스팅 이라고 했네요. 이 먼 것이는 아시다시피 버핏 단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핏 단짝이란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면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비트코인 역겹다고 하셨는데요. 자, 똑같습니다. 예, 쿠이 번호로 생각해 보시죠. 뭐 납치범이나 강탈범이 유효한 화폐, 뭐 난데없이 뚝딱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상품. 난데없이라는 이게 감이 없는 거죠. 예. 이거는 그 탈중앙 화폐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얘기입니다. 뭐 1차 산업인 콜라에 투자해서 돈 보신 분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빌어먹을 완전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했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 이분도 지금 포모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포모를 느끼고 있는 셀럽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역겹고 문명의 이익에도 반한다. 문명의 이익이 왜 반하죠? 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손해보는 분은 아무도 없죠 지금. 예, 왜냐하면 지금 플러스섬 기간이거든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쿠이 번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안 샀습니다. 저분 안 사서 그래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열받는 겁니다. 여기 앞에 괄호를 해야겠죠. 그 버핏 단짝 먼 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이 역겹다. 예, 약간 이런 얘기죠. 삼성전자 큰손된 동학개미 국민연금 기간 제쳤다. 요거는 지금 10%가 넘었다라는 건데요. 예. 전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새롭게 사줄 사람이 필요하죠. 주식이 상승하려면 시장가 매수가 필요하다. 삼성, TSMC, 인텔, 파운드리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것도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건 이 쩐이 다 투입되고 나면 치킨 게임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에 도래했지만 슈퍼사이클의 끝은 치킨 게임으로 끝날 거다. 그때 되면 삼성과 TSMC, 인텔 중에 아주 그냥 출혈을 심하게 보는 기업이 생길 겁니다. 삼성이 아니기만 바라야겠죠. 도지코인 양봉 전환했다. 야, 진짜 대단하네요. 예, 먼거 씨는 그 뭐야 갑자기 기억이 난다. 일론 머스크 씨를 굉장히 안 좋아하겠네요. 예. 경제 지표는 이렇게 돼 있고요. PMI 발표랑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정도만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예측치가 좋습니다. 지금은 경기 회복 구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뭐 선행지수인 BDI나 DXI 이런 것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BDI는 발틱 드라이 인덱스, 예, 운임 지수고 DXI는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예, 디램 가격입니다. 그게 산업에 선반영되는 거죠. 구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원자재들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보시고요. 일정은 뭐 별게 없습니다. 자, 이제 소화 내분비 약화 진행 중이고 공매도 금지 해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20분 넘기겠다. 네. 그 이상한 분들이 이상한 소리해서 시간이 좀 오래 갔죠. 자, 빠르게 보시죠. 자, 그냥 한눈으로 멀리서 그냥 폰으로 보시니까 한 번에 다 보이시겠구나. 전 모니터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살짝 조정을 보인 그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공매도 이슈로 떨어진 것 얘는 좀 심했다. 떨어진 것 같지만 전 세계가 그냥 약간 좀 행보 조정을 하고 있다. 2주 정도는. 지금 유로존도 약간 2주 동안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라 보여집니다.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은 거 거기에 공매도로 끼얹은 거죠. 중국이 20주선이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20평균선을 저항이 되는 구간. 중국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겠죠. 추세가. 굉장히 위험한 추세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20주선이 저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증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예, 약간 요렇게.
중국이 떨어지면 우리도 영향 받겠죠. 그럼 뭐 공매도 플러스 뭐 중국까지 해서 난리 날 것 같아요. 잘하면. 이 코스닥이 한 주 동안 좀 하락을 크게 했죠. 어이가 없는 하락이죠. 형증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투자자 예탁금이나 CMA 잔고가 거의 뭐 폭락했습니다. 폭락 그냥 이게 엄청나게 폭락했죠. 좋습니다. 예, 거의 한 이 정도 얼마 떨어진 거냐? 한 30초 빠진 거죠. 30초 정도 빠진 겁니다. 다시 들어올 겁니다. 예, 코스피도 좀 조정을 보였고 코스닥도 조정을 보였고 천이 깨졌죠. 예, 천은 난공불락의 선이 아닐 거라고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예, 천 밑으로 내려오긴 할 거다. 근데 등락은 있을 거지만 코스닥은 천을 뚫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천 위로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로 보여진다. 단 뭐 공매도 이슈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장을 보는 겁니다. 아까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죠. 예. 예탁증권 담보융자입니다. 주담된 거다. 주식 담보대 주신 겁니다. 자, 달러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20주선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죠. 추대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아요. 달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WTI도 지금은 고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시작이네. 예, 고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20주선에서 좀 약간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WTI 시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빠졌습니다. 원도 지금 그 달러랑 약간 좀 커플링 돼 있죠. 예, 골드는 20주선 저항이 되고 있죠. 계속 저항입니다. 예, 약간 요까지는 좀 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안은 지금 현재 20주선 그냥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중국 증시를 봤을 때는 여기서 위안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거의 폭락이 나올 겁니다. DXI는 지금 횡보 중입니다. 살 거 다 샀다는 거겠죠.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BDI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 재고량이 최하를 찍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BTC는 진짜 우리 현자님들 누구인가죠? 예, 횡보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횡보할 거다. 횡보할 거다. 예. PMI가 다음 주 업데이트 될 겁니다. 돈원통화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또 상승했네요. 돈은 계속 찍어내고 있다. 저 호랑말코 같은 애들이 돈을 계속 찍어내서 우리가 가진 돈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인 겁니다. 재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벼락거지 됩니다. 벼락거지 됩니다. 주식일 필요 없습니다. 가상화폐, 뭐 가상자산이라고 맨날 프레임 씌우고 있지만 저는 가상화폐보단 가상자산인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 자꾸 가상자산으로 프레임을 몰아가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걸 산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제 기관이 ETF로도 들어오고 있죠. 자기들이 이제 산 거예요. 뭐 좋든 싫든 그 테슬라가 매수한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S&P 500 자금들도 가상자산이라 부르고 싶은 겁니다. 대차 대조표는 지속 상승 중이고요. 나머지 지표 변함없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살짝 올라갔어요.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럼 채권 수익률도 올라갈 건데 지난번에 올라간 거에 대한 충격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소식은 올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흔들릴 일은 없을 거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네, 또 한 주가 끝났네요. 시간은 정말 유수같이 흘러가죠. 코로나 폭락으로 힘들었던 게 벌써 1년 2개월 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1년 2개월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간은 참 잘 지나가고 우리를 끝장낼 것만 같던 악재는 금방 사라져서 그때 악재를 믿은 사람들만 포모를 느끼게 만든 상황입니다. 더 이상 형편없는 악재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시장에 대한 모멘텀과 방향성과 본인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면 하락하든 올라가든 뭐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확고한 투자관, 손실, 익절 라인 같은 걸 잘 설정하고 따라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